자, 스토킹 행위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는 아직 이때는 지속 반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은 뭘로 발전시킨 거예요? 지속 반복적 행위가 인정이 되면 스토킹 범죄로 발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스토킹 범죄로 발전하면은 이 친구는 잠정 조치로 넘어가서 피의자로 넘어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경찰행정법에서 배운 하명을 내렸을 때 불이행을 하면 강제 집행을 하고 의무를 위반하면은 경찰벌을 준다고 그랬지. 이 경찰벌에 경찰 형벌과 경찰 질서벌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따 과태료까지 다 들어있다고. 이해됐어요? 거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인데 지금 이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한다고 그러면 이 여성이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럼 여성이 신고를 하면은 누가?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잖아 아직은. 이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가서 조치를, 저는 요게 또 조심해야 돼.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조치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스토킹 행위 제지, 요거는 그냥 읽지 말고 상상을 한번 하세요. 남성이 지금 아까 스토킹 행위 정의 내려줬죠? 그러면은 현장에 경찰관이 가서 스토킹 행위 제지. 자, 스토킹 행위 중단 통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당신 스토킹 범죄가 돼.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경고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 경고의 법적 근거. 경고 딱 하면은 스토킹 행위한 사람이 또 그럴 확률이 많잖아. 당신 경찰이면 다야? 왜 나를 경고를 해? 법적 근거가 뭐예요? 경찰이니까요. 이러면 되겠어? 법적 근거. 경직법 5조. 간접적 실력 행사를 하잖아. 이게 경비경찰과 연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경직법, 경비경찰, 요것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경고, 경직법 5조, 간접적 실력 행사.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이때 등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동거인, 가족까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습득력이 좋아. 분리 범죄수사. 그 다음에 피해자 등에 대한, 이제 등이 이제 알겠지 무슨 말? 상대방까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긴급 응급조치.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긴급 임시조치인데 여기는 긴급 응급조치로 용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가정폭력은 긴급 임시조치, 아동학대도 긴급 임시조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서는 무슨 조치? 임시조치잖아. 이제 여기는 잠정조치라고 용어를 써놨어요. 근데 성향은 비슷해요. 특성. 요청의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이 말. 누구에게 지금? 요건 누구에게 안내해야 돼? 요건 스토킹 행위자에게 안내해야 돼?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돼? 피해자에게 안내. 그런데 요거를 바꿔치기 해버릴 수가 있다. 스토킹 행위자예요. 요거는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를 하는데, 자, 동의인데, 자, 보세요. 응급조치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 요렇게 비교를 하면 돼. 요렇게. 워낙 출제가 잘 되죠.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 자, 반의사 불벌죄라고 나와 있는데 스토킹 범죄만 반의사 불벌죄인데 흉기 등을 들면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이때 나와.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이 반의사 불벌죄를 왜 여기다 넣어놔요? 이게 잘못된 거야.
아니, 누가 겁나서 신고하기 위해서 신고했는데 스토킹 행위자가 너 고소 취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안 하면 너 혼나 그러면 예, 저 처벌을 원치 않아요. 그럼 이 스토킹 처벌법을 처벌 못하는 게 반의사 불벌죄잖아. 이게 이제 일부는 들어가지만 일부는 안 들어가. 흉기 등은 안 들어가요. 반의사 불벌죄 통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가정폭력의 특징하고 아동학대의 특징하고 스토킹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뉘앙스는 같아, 특징은. 근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가정이나 스토킹은 보호시설로 인도할 때에 동의를 받으면 돼. 동의를 요해. 근데 아동학대에는 동의가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자의 존중을 해야 돼. 의사의 존중. 요게 아주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논점이 있어요. 아동학대는 응급조치 이후에 긴급 임시조치도 할 수 있고 임시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임시조치는 법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급조치를 해도 임시조치 의무적으로 임시조치 청구해야 되고 긴급 임시조치를 해도 임시조치 무조건 청구해야 돼. 다 의무사항이야.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처벌법은 긴급 임시조치가 아니면은 의무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동 지금 알아들어야 돼. 이미 다른 건 다 우리가 훈련했으니까 아동 학대 범죄는 72시간, 48시간이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조치는 72시간, 긴급 임시조치는 48시간. 그런데 가정이나 스토킹은 72시간은 안 들어가는 거야.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48시간만 들어가면 돼. 이해되셨어요? 됐습니다.